네, 오늘도 무비 리뷰 시간인데, 오늘, 무비 리뷰를 해드릴 영화는, 그, 한국어로는 어떻게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비디오로 나왔었는지, 한국에서 또 이렇게, 극장, 정식적으로 공개가 됐었는지, 그런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영어 제목으로는, Insect Woman,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게 공식적인 어떤 공식적으로 해외 진출할 때 이 영화가 제정된 제목인지 영어 제목인지 아니면은 제가 빌려본 크라이텔리언 컬렉션이라고 해서 제가 좋아하는 비디오 DVD 그 회사가 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임의적으로 이렇게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이렇게 빌려본 이제 크라이텔리언 컬렉션 에서 출판된 이제 이 영화의 DVD 판에 이렇게 나 있었던 이제 타이틀로 하면은 이제 더 인섹트 우먼 이렇게 되고 곤충 여자 뭐 또는 뭐 벌레 여자 뭐 이런 곤충 같은 여자 벌레 같은 여자 이렇게 되고 이게 일본 영화인데 이제 일본의 정식 타이틀은 어떻게 있냐면은 이제 니폰 곤쭉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한국말로 이 일본 제목을 이제 한국어로 이제 번역을 했을 경우에는 일본 곤충기 이렇게 되는 거죠. 곤충기 그러면 이제 파브리의 곤충기 이런 걸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한국에서 이제 이게 이 청소년 뭐 이렇게 우량 도서 뭐 비슷하게 돼서 이제 우리가 뭐 읽지는 않더라도 우리 학급 이제 도서 목록이라든지 도서관 목록 초등학교 때 이럴 때 이제 파브르 곤충 이거는 이제 18번이었죠. 일본에서는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런 곤충기라고 하는 거는 이 곤충을 관찰을 하면서 쓴 어떤 기록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는데 플러스 해가지고 일본 곤충이라고 했으니 도대체 일본에서 행해진 곤충을 이제 관찰을 해가지고 기록한 어떤 영화는 어떤 것이냐 그런 궁금증이 일어나게 될 거 아닙니까? 이거는 결국은 이제 곤충을 이제 관찰을 해가지고 기록한 그런 곤충에 관한 영화가 아니라 사람을 관찰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왜 그러면 일본 인간 기록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게 아니라 왜 곤충이냐? 이렇게 보니까 이제 영화에서도 뭐 그런 걸 느낄 수 있는데 전후 일본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살아나가는 가난한 어떤 농촌 출신 여자의 어떤 삶을 이렇게 보여줬는데 그런 것이 이제 어떻게 이제 현대적 관점 유복해진 뭐 이렇게 유복해진 현재 일본이라든지 유복해진 뭐 보통 한국이라든지 그런 시점에서 보면은 살기 위한 삶이죠. 뭐 삶의 질이라든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먹으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뭐 그런 삶을 사는 어떤 여자의 인생을 그린 영화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하나의 뭐 이렇게 감독이 누구냐면 이제 이마무라 료헤인데 유명한 감독이죠. 이제 제가 이 감독의 영화를 내가 많이 본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필모그래피를 이렇게 체크를 해보니까 대강 제가 이 영화를 빼고 한 3개 정도를 본 것 같아요. 하나가 뭐냐면 이제 나라야마 무시코랑 그리고 운하기랑 그리고 이제 간조 센세라고 간장 선생이라고 운하기 다음 작품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공개됐었고 이제 비디오로 나왔었던 그런 작품인데 이거는 기억이 잘 안 나요. 내가 확실히 본 것 같아요 비디오로. 근데 그렇게 좋은 영화는 아니었었던 것 같고 이제 나라마 부시코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일본 영화 중에 하나고 명작으로 생각하는 그런 영화 중에 하나고 이제 운하기도 굉장히 재밌게 본 것 같아요. 근데 워낙 오래됐고 이제 2번, 3번 감상을 안 했기 때문에 나라마 부시코 같은 경우에는 한 2-3번 정도 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조금 기억이 안 나는데 운하기는 굉장히 재밌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나라마 부시코 1982년 작품이가 그렇고 이제 운하기는 1997년 작품인데 굉장한 거는 이 한 감독이 깡내 영화제 이제 팜돌
그랑프리가 아니에요. 그 그랑프리는 2등 작품이에요. 그 올드보이가 그 2001년인가 수상 이제 깡년제 그랑프리라고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랑프리라고 하니까 이제 1등 작품인 줄 그런 어떤 착각이 일어났었는데 이제 그 2등 작품이고 이제 팜돌이라 그래. 팜돌. 이거를 한 감독이 2번을 탔어요. 이게 이제 이마무라리오헤이가 이제 그 객관적으로 얼마나 대단한 감독인가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떤 그게 되죠. 공적이 되죠. 이 이마무라리오헤이 감독이 얼마나 훌륭한 이제 연출가냐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이 감독의 작품을 보면 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이마무라리오헤이의 이제 그 감독 그 작품에서도 좀 나오지만은 조금 뭐라 그러냐 이 감독이 그리는 다른 영화를 더 봐야 되겠죠. 제가 뭐 두세 개밖에 안 봤지만.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운학이랑 나라마 무시코랑 이제 공통되는 게 있어요. 이제 이 일본 곤충기 이번에 지금 그 무비립을 해드릴 영화에도 이제 공통점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인간상을 굉장히 뭐라 해야 되나 김동인의 소설을 사실주의적인 소설이라고도 하지만 한국의 김동인이잖아요. 단편 작가. 자연주의라고도 하잖아요. 자연주의.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일맥상통한 것 같아요. 이게 왜 자연주의라고 하느냐, 김동인 소설. 그리고 이 영화를 왜 그러면은 이제 자연의 곤충을 관찰하는 것 같은 어떤 인간 군상을 그렸다라는 식으로 하느냐라고. 자연 관찰, 자연주의, 자연 관찰, 곤충 관찰. 이게 좀 일맥상통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럴 때 이제 김동인의 자연주의라고 할 때 이제 자연주의라고 하는 거를 이제 김동인 소설을 보면은 좀 일맥상통한 게 있어요. 이마무라리오헤이 영화랑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어떻게 보면은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은 그런 묘사를 많이 합니다. 섹스라든지 돈이라든지 뭐 사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나라마 무시코에서 적나라하게 보여주거든요. 근데 그런 게 치부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꼭 나쁘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냐 인간의 어떤 본성이고 인간이 항상 가지고 있고 인간이 그런 식으로 살아왔지만 많은 인간의 어떤 사상이라든지 그런 상징적인 것이라든지 종교라든지 그런 것으로 이제 자꾸 이렇게 덮어버리고 싶은 한 방면이라고 하는 거죠. 자연주의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 철학적이고 종교적이고 이렇게 상징적이고 그런 유미적이고 도덕적이고 뭐 이런 것으로 자꾸 가리려고 하는 어떤 인간의 자연스러운 어떤 부분이라고 하는 거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라고. 김동인 소설이 좀 그렇잖아요. 김동인 소설이 그런 게 굉장히 그렇고 이제 나라마 무시코라든지 운학이라든지 이제 일본 곤충기 이것을 봐서도 마찬가지고 일본 곤충기는 그런 면에서는 가장 이렇게 적나라하게 그런 것을 보여준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영화는 자꾸 이제 무비립을 해드릴 때 이제 이제 보셔야 된다. 영화는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큰 어떤 줄거리 그런 거는 잠깐 말씀을 안 드리겠고 다만 이제 제 무비 리뷰가 이제 이 영화를 좀 이렇게 보고 싶게끔 만드는데 이제 도움이 됐으면 한다는 의미에서 조금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제 일본 곤충기가 이제 대강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전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전쟁 중 그리고 전쟁 후 10년 정도 이게 1963년 작품이기 때문에 1963년 이제 영화 제작하고 공개할 당시의 현재죠. 현재 일본 한 10여 년 정도의 일본 현대 역사상 가장 어려웠던 시간을 가장 어려운 환경에서 이제 나온 한 연약한 여자가 어떤 식으로 살아나가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린 영화예요. 이 영화 바로 전에 이제 카베라고 하는 현대 영화죠. 그건 2000 거의 9년인가 8년 영화인데 이제 그런 것도 우연하게 또 이제 전쟁 중 또 이렇게 전후 어머니가 어떤 식으로 고생을
고생을 해서 이렇게 딸들을 훌륭하게 키우는가 뭐 이런 것을 이제 그린 영화라고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면서 우위를 위해서 조금 제가 이제 그 비판적인 것이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중산층 이상 가정에서 한 여자가 어떻게 고생을 했는가 것을 그렸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더 어려운 정말로 이제 살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당시. 이제 그런 사람들의 이제 고생이라든지 그런 것에 비교를 했을 경우에는 이거는 그 어떻게 보면은 좀 과연 이제 그 고생한 어머니의 몸을 이제 그린 어떤 영화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잔잔하게 좀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비판을 뒷받침해주는 이 영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영화는 정말로 잡초, 우리가 곤충처럼 일본 이렇게 잡초처럼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제목이 아싸레 이제 일본 곤충이기 때문에 정말 곤충처럼 살아온 곤충력이 번식력이 있고 생존력이 강하잖아요. 이게 바퀴벌레 뭐 이런 거는 굉장히 생존력이 강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벌레라고 하는 이제 그 곤충 있잖아요. 그 굉장히 생명력이 강하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식으로 그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보기에도 이렇게 그 뭐 이렇게 나온 출신이나 그 농촌에서 어떻게 이 여자 출신이 어떤 출신인가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그래서 이제 그 나와서 이제 공장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초 뭐 이 정도까지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뭐 시골에서 올라와서 뭐 공장 뭐 이렇게 했다가 뭐 거기서 뭐 이렇게 그 공장 사장에게 뭐 이렇게 뭐 겁탈을 당해서 뭐 이렇게 좀 술집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이렇게 정형적이긴 하지만 뭐 그런 얘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이런 영화를 이제 또 그 잘못 그리다 보면은 이제 그 하나의 이제 그 뭐라 해야 되나 좀 섹스라든지 뭐 그런 거를 이제 그린 어떤 그 선정적 오락 영화에 그냥 배경으로서 등장하는 뭐 그런 그 스토리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마부리오가 워낙 거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 그 잘못하면은 그러니까 그 솔직히 이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이제 그 여자의 인생을 그린 거잖아요. 이렇게 남자가 어떻게 뭐 고생을 해. 근데 이제 한번 그 이런 좀 이렇게 그 어려운 그 한 나라라든지 한 사회가 굉장히 어려운 이게 총체적인 어려움이죠. 좀 어렵다. 뭐 경제가 조금 안 어렵다. 이런 게 아니라 전쟁 같은 게 일어나가지고 완전 풍지박산이 나서 사람들이 절반 이상이 이제 굶주리는 상황이 됐다라고 했을 경우 이제 그 굉장히 좀 피해자가 뭐 남자가 피해자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또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또 여자로서 굉장히 좀 이렇게 피해자가 되는 그런 어떤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을 그리다 보면은 좀 이렇게 제가 남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왜냐면 이 영화에서 이 여자가 이제 매춘부거든요. 매춘부. 그래서 좀 이렇게 굉장히 보기가 이렇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장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남자로서의 죄의식이죠. 죄의식. 그런 굉장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치부를 도려내는 듯한 그런 당연히 이제 매춘부 일을 한다라고 하면은 또 남자가 등장을 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그게 이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뭐 부분도 있지만 아무래도 또 객관적으로 볼 수 없는 그런 그런 상황도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영화를 보다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자연주의적이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좀 이렇게 보기에 좀 이렇게 힘든 그러니까 그 영상이 그렇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전체적인 스토리 구성이라든지 이 여자가 어떤 식으로 이제 어려움에 닥치느냐 뭐 이런 거 했을 경우에 이제 가해자는 남자가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렇다고 이제 이 영화가 굉장히 슬픈 어떤 여성의 어떤 비극 이런 것을 그린 게 아니에요. 그렇게 했으면은 어떤 제목을 곤충기 이런 식으로 안 그렸겠죠. 이거는 굉장히 삶의 생존력만큼을 이렇게 강한 어떤 터프한 여자의 어떤 삶을 그려서 그런 굉장히 힘든
그 상을 살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 요소에 어떻게 보면은 희망이 넘쳐 흐르고 요소에 굉장히 코믹한 부분도 굉장히 많고 그런 거 이제 마지막 부분도 어쩌면은 마지막 그 장면도 어쩌면은 그 희망을 엿보는 그런 그 것으로 이제 끝나요. 그게 무슨 희망을 엿본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뭐 다 잘 될 것이다 이런 게 아니라 절대 그 지는 살만큼은 살지 않을 것이다 이 여자가. 그 결국은 이런 그 생존력이라든지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이후 일본의 경제 부흥에 아주 근본적인 그 공헌을 많은 사람들이 뭐 공업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공업이 발전하고 뭐 이렇게 그 사회가 발전하고 뭐 이래서 뭐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솔직히 그런 근간이 된 거는 인간 하나하나에 그 열심히 살려고 하는 어떤 생각이겠고 그 열심히 살려고 하는 생각 그 정말 이렇게 근본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의 생명체로서의 그 즐기는 어떤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좌절을 해가지고 뭐 자살이라도 했다라고 하면은 뭐 그 다음이 있겠어요? 그 미래가 그 어려운 상황 그 다음에 좋은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 그 어려운 상황을 삶으로 해서 끝내지 않고 삶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미래가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우회적이긴 하지만 그 이후에 그 이 여자뿐만이 아니라 그 전후 일본이 그 경제 부흥이라든지 극복을 하는 곳에 이제 그 이 쪽으로 이제 갈 것이다. 그 근본에는 이 굉장히 강한 그 일 개개인의 생존력이 있고 그 중에서도 그 이런 이 연약한 그러고 뭐 가지는 거 전혀 없었던 농촌 출신의 여자의 이 생명력을 봐라 라는 식으로 이제 이마무라 이 감독이 이제 그 결론 짓는 그런 영화라고 보는데요. 그 이마무라 감독이 그 함돌 그 칸 영화제 1등상을 2번 받았을 정도로 그 마스터거든요. 마스터. 그 연출력이나 이런 거는 그 대단한 감독이고 그러고 이제 그 리듬감이 굉장히 좋고요. 리듬감이 굉장히 좋고 그리고 이제 그 이 영화를 그 굉장히 수작으로 만든 건 뭐냐면은 이 히다리 사치코라고 하는 이제 그 배우가 이제 이 여자 주인공을 연기를 했는데 연기를 너무너무 잘하길래 내가 와 누굴까라고 했더니만 이 그 영화 자체가 이제 베르린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본 게 이제 틀린 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정말로 이렇게 이 감칠맛 나는 연기를 보여요. 정말로 감칠맛 나는 연기를 보여요. 굉장히 특이한 그 배우예요. 그 어떻게 보면 섹시함도 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코믹한 부분도 있어요. 코믹한 부분도 있고 굉장히 그 연기가 본능적인 부분도 있고 계산되지 않은 연기. 그 소위 말해서 이 그 누구야 쿠로사와 아키라의 이 누구야 시무라 그게 아니라 미운의 도시로처럼 굉장히 좀 이렇게 그 육감적인 연기를 펼친다. 나는 이제 그 옛날 영화를 이렇게 요즘 많이 보다가 옛날 일본 영화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옛날 일본 영화를 보다 보면은 참으로 그 클래식 일본 영화에 나온 그 배우들이 참으로 연기를 잘했구나. 그 요즘 일본 영화를 봤을 때 너무너무 그 배우들이 연기를 못하는 이런 것을 볼 경우 나는 왜 배우들이 이렇게 역량이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정말로 이제 그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일본 그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나 일본 배우를 이제 발굴하거나 기용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옛날 영화랑 한번 비교를 많이 해보세요. 그럼 얼마나 그 옛날 영화 배우들이 연기를 잘했었는가. 정말 그 요즘 일본 영화를 봤을 때는 정말 이렇게 좀 이 한국 좀 속된 말이면 이제 쌈마이 이런 배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인기 있다, 뭐 그 A급 영화에 출연을 한다 이런 영화 그 배우들 속에서도 그런 그 배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정말로 연기를 굉장히 잘했고
재미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조금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그 조금 좋아하지 않았던 건 뭐냐면, 저는 이렇게 그 매춘부가 나오고 뭐 이런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그 이 그 김기덕, 나는 김기덕 감독을 어떻게 보면 작가라고 난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람은 그 고용 감독이 아니고 자본에 이렇게 편승을 한 그런 감독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작가라고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아하는 감독이라거나 그 감독 스타일을 좋아하진 않는데, 그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김희덕 감독의 많은 작품들이 이제 매춘부들, 그 몸을 파는 여자들을 이제 몸을 파는 여자들이 나오는데 몸을 사는 남자들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그런 영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다소 이제 좀 거북스럽게 그런 본 영화입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오늘 그 무비 리뷰는 그 전체적인 그 평점은 이제 95점 주고 싶네요. 그 이마부레오헤이는 거장이에요. 거장. 이마부레오헤이 감독 이 작품을 이거 말고 또 하나 제가 이제 무슨 그 영어 제목이 조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인펙션 오브 머더스인가 뭐 이런 걸 또 이렇게 빌려왔었는데, 그 시간이 없어 이제 돌려주고 말았는데, 제가 사는 이제 라스크루세스 도서관에 이제 굉장히 많은 그 일본 영화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마무레 작품도 이제 이거 말고 한 두세 작품이 더 있었다라고 보는데, 약간 더 봐야 되겠어요. 역량 있는 그 감독이고, 절대 이제 보는 사람들을 이제 배신하지 않는 그런 거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마무레 감독은. 예, 그러면 이제 이 영화는 이제 95점을 주고, 이제 오늘 무비 리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